자, 한국의 사실상 제2외국어는 영어입니다. 저희가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 중학교까지 영어를 배우면 알파벳을 쓰는 것은 물론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배우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세계 짱짱 국가 미국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왜 영어를 쓰냐? 바로 영어를 쓰는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요 식민지에서 나온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메리카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메리카에 내가 알기로는 여러 나라들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북아메리카에는 근데 영국만 있었나? 사실 이 북아메리카에 영국만 있던 게 아닙니다. 프랑스가 오히려 북아메리카에서 더 큰 영토를 차지하며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도대체 영국이 어떻게 했길래 저 당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를 북아메리카에서 물리치고 자, 북아메리카의 깃발을 혼자 딱 꽂게 된 건지,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1607년 버지니아주에 제임스타운이 생기고 1620년에 필그람 파더스들이 매사추세츠 지역에 자신만의 마을을 세우면서 이 정착을 시작했고, 이건 1600년대잖아요. 1600지 깃발을 한번 꽂고 나면 나도 할래요 이러면서 다 몰려가게 돼서 이 먼저 했던 사람들의 고생을 답습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북아메리카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유럽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나 영국의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던 사람들이 쇽쇽들이 이렇게 넘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17세기가 넘어가면서 영국의 식민지 이주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607년에 영국이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개발을 시작했는데 1733년에 요 밑에 있는 조지아주까지 확장을 하면서 영국인들이 총 13개의 식민지 주를 건설하는 것에 성공을 하죠.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행위 자체가 영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식민지에서 뭐 좀 뿔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뿔가 먹을 관점에서 뭘로 돈 벌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필그림 파더스들이 개척한 요 북부 지역은 날이 춥기 때문에 농사는 조금 어려웠고, 자, 근데 침엽 수림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찬물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찬물에 공기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조선업과 어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제임스타운을 필두로 한 남부에는, 자, 저번 편 딱 보시고 오시면 알겠지만 제임스타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농사가 바로 담배 농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담배, 쌀, 인디고 같이 영국 본토나 유럽 본토에서 재배할 수 없는 상업적인 농작물들을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하는 상업 농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서 영국 식민지로서 이 북아메리카 대륙이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1600년대 초에 들어왔는데, 영국이 1600년대에 이제 북아메리카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바로 남아메리카는 이미 스페인, 포르투갈이 다 먹고 있어서라 그랬잖아. 자, 근데 이제 프랑스도 이제 외국 식민지로 이렇게 눈을 살 돌리고 있는데, 이제 영국이 살 쳐다볼 때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남미를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뒤늦게 아메리카에 뛰어든 프랑스가 남아메리카는 영국도 못 들어갔으니까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영국이 뭐 자리 잡은 여기가 영국이 여기 있고 프랑스가 여기 있고 대서양이 이렇게 사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쪽 지역이 들어가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미 영국이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쉬운 김에 요렇게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가 어디로 가야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직 안 먹은데 먹으면 되지 정신으로 이제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이 먹지 않은 요 지역을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그러면 왜 여기만 먹고 말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여기에 에팔라치아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요 산맥을 넘어가기가 조금 애매했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추운 요 북쪽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필두로 해서 아메리카의 중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돈 뭐로 버냐? 프랑스가 이 북아메리카 땅이
탐이 나서 뭐 깃발은 여러 개 꽂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아이 뭐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벌 구석이 없다. 여기는 뭐 황금이라도 나고, 여기는 뭐 담배 농사 짓고, 조선업도 발달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잘 해먹고 사는 것 같은데, 아 뭐 이미 조선업 여기 잘하고 있고, 여기는 캐나다 여기는 너무 추워서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요쪽 지역은 농사를 지어도 바다가 그때는 막 기차고 뭐 이게 뭐 있어. 농사 지으면 다 뭐 말 타고 수레로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요 중앙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본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운송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내륙 운송이,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애매하고 뭐 추워서 여기서 뭐 하기도 애매해서 돈을 뭐로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비버를 잡아볼까였습니다. 오잉 비버.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요 모피 무역으로 굉장히 쏠쏠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그럼 이제 모피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바로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이고 유럽에서 유행하던 요 모자의 주 재료가 바로 비버의 모피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유럽에도 이 비버들이나 뭐 그런 이제 가죽으로 쓸만한 그런 동물들이 많이 살았는데, 하도 이 모자를 써야 돼서, 요 모자 있잖아요.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보면 항상 모자를 쓰는 게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뭐 밥 먹을 때는 이런 데만 벗잖아. 그렇듯 이 근대로 넘어가는 이 유럽의 사람들에게 모자는 단순한 뭐 우리는 평소에는 모자를 다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자가 평상시에 뭐 이제 패션이나 예절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지며 머리 감았어요. 머리 감았고. 자, 어쨌든 자, 이 모자를 만들기 위해 이 모피 무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돈이 짭짤했나 봐. 이게 짭짤해가지고 이렇게 모피 무역으로 열심히 프랑스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근데 프랑스가 요 지역에서 비버를 잡으려면 요 지리에도 좀 숙달을 해야 되고, 현지 뭐 요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놔야 뭐 비버가 언제 나오는지, 비버가 어디 많이 사는지 이런 정보가 필요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인디언과 교류하며 모피 무역을 이어갔는데, 이거 모피를 직접 잡기도 하고, 인디언들한테 야 인디언님들 그 비버 잡아주시면 저희가 뭐 유럽에서 만든 뭐 무기라든지 이런 걸 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모피를 매개로 인디언들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대부분의 인디언 부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무역을 진행을 하고, 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이 인디언 사람들이랑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인적 교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은 농사를 필두로 동부에서 자리를 잡고, 프랑스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 이 모피 무역을 필두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세력권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북부 같은 경우는 이 어업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어업권 분쟁이 붙었고,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5대5 지역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감자 농사 이런 거 많이 짓고 있죠. 자, 그래서 농경지가 필요했던 영국이 요 에펠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요쪽 지역까지 땅을 개척을 하기 원했고, 프랑스는 여기 비버를 잡아야 되는데 비버가 강 이런 데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버 때문에 5대5를 사수하려고 했던 프랑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영국이 먼저 선빵을 치게 되는데, 그 프랑스 상선을 납포함과 동시에 이제 네세시티 요새 전투를 시작으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요게 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냐면, 이제 프랑스랑 인디언 요렇게 둘이 편먹고 영국이나 미국 요렇게 편먹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프렌치 인디언이라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첫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네세시티 요새 전투가 바로 당시 중령이었던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데뷔전이었죠. 식민지 사람이긴 한데 영국 소속 군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국이 선빵을 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맞짱을 한번 뜨게 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자, 초기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훨씬 많이 살았겠죠.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이나 이제 그리고 이쪽 지리나 뭐 이런 거를 잘 알았던 인디언들이 훨씬 더 전투에서 뭐 성과를 잘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던 프랑스가 우세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프랑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여러 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프랑스랑 영국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약간 한국이랑 일본 같이 서로 역사적인 앙금이 많은 나라잖아요. 자, 특히 뭐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하지, 뭐 여기는 100년 전쟁도 하고 뭐 별의 별 전쟁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싸워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럽 본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자, 당시 기존 강국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듀오에 이어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 같은 거를 많이 개척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힘이 세지는 가운데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이 굉장히 군비를 늘려가면서 군사를 많이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는 군사를 왜 늘리고 있었냐? 바로 이쪽 국경이 러시아고, 요 아래쪽이 당시에 굉장한 유럽의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굉장히 군비 투자를 많이 해가면서 군인을 많이 늘리고 있었고 유럽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로이센은 30명 중에 한 명이 군인일 정도로 굉장히 군비를 늘려가면서 이 유럽의 내륙 국가들이 서로 이제 언제 싸울지 모르는 이런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왕이 조지 2세라는 아저씨였는데, 이 조지 2세 아저씨가 영국 사람이 아니야. 물론 이제 영국 왕족의 혈통이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여기 이쯤에 있던 하노버 공국의 제후였습니다. 근데 영국의 후손이 떨어지고 왕자가 없고 왕손이 없단 말이야. 왕손이 없어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하노버 공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영국의 왕을 이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앉힌 게 바로 조지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왕인데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이 하노버 공국 때문에 독일 말을 하는 그런 영국 왕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영국도 중요하지만 하노버 공국을 이제 여러 유럽 대륙으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이 프로이센까지 동맹을 맺어가면서 이 하노버 공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유럽 내륙의 전쟁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굉장히 사이가 나빴는데 요 국가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7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영국 주요 참전 국가가 영국, 프로이센이었고 vs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입니다. 자, 이름만 딱 들어도 좀 치게 생긴 나라들이 붙은 거잖아. 자, 이 나라 외에도 유럽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연계가 돼서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유럽의 많은 국가와 유럽의 식민지들까지 다 관여를 해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7년 전쟁이 발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영국은 섬나라에 있고 프랑스는 유럽 본토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 대륙 본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프로이센이 당시에 굉장히 군사 강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병력을 잘못 뺐다가는 프로이센이 이렇게 프랑스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 본진 걱정에 이 식민지 아메리카 쪽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진이 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군대를 보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아메리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의 후반기에 흘러갈수록 이 프랑스가 군수품이라든지 병력을 제때 보내주지 못해서 결국 정황상 영국이 이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결국 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1763년 이게 프렌치 인디언 전쟁뿐만 아니라 7년 전쟁의 후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인데, 그래서 1763년 파리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조약 결과로 이 유럽과 이제 그 아메리카 식민지 요런데 여러 그 영토들이 재편되게 되는데, 요 북미 지역에서는 프랑스가 개발렸기 때문에 많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양보를 하게 되냐? 이쪽 캐나다 지역과 아펠리치아 산맥이 있다고 했죠. 그 아펠리치아 산맥과 캐나다 지역부터 시작해서 요쯤에 이제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요까지를 이제 영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영토를 뺏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좀 손을 털게 되었고, 어우씨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손을 많이 털게 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북아메리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가 될 수도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의 식민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사를 배우면 보통 이제 뭐 인질세법, 설탕법, 보스턴 차 사건 뭐 그런 사건 쪽부터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7년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7년 전쟁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 7년 전쟁이랑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진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전쟁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재무적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요 빚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은 세금을 억지로 많이 걷는 바람에 미국 독립의 원인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저 7년 전쟁이 끝나고, 자, 그 영국이 그 아메리카 대륙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야, 너네 땅 지켜주려고 하다 이런 거니까 세금 좀 내라 라고 이제 영국이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국 식민지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아펠레치아 산맥 왼쪽이 프랑스 땅이었는데 이제 영국 땅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넘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 그 정도 세금은 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싸우면서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식민지도 이제 하나의 대영 제국의 일원으로서 너네 의회에 정치인도 파견하고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보면 어떠겠니?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뭐 영국이 너네 선 넘네. 너네는 그냥 식민지야. 어디 그 의회에 들어와서 뭐 여기서 못 살아가지고 넘어가서 그렇게 해외 살이한 쫓겨나간 놈들이 무슨 그 의회까지 기어 들어가서 뭐 이런 고귀한 정치질을 한번 하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13개 식민지들이 개빡쳐서 대표 없는 과세 없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야씨, 우리가 정치 참여도 못하는데 너네한테 세금만 계속 내야 돼? 우리가 세금 셔틀이냐? 너네 지금 우리 그렇다고 뭐 돈 더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이상한 세금 만들어서 우리 장사 어렵게 하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 여기 아펠레치아 산맥 넘어가서 농사도 더 짓고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야, 여기도 너네 인디언이랑 우리 싸울까봐 넘어가지 말라며 오만 규제는 다 때리고 돈도 더 못 벌게 하면서 세금은 더 내라고 하고 정치 참여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영 제국의 일원으로서 뭔가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서 1783년, 1775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1783년에 미국이 독립을 뿅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뭐 설탕법이라든지 인질세법, 보스턴 차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자세히 다뤄보면서 대본가 있었어요. 대본가 있었는데 진짜 개노잼이어서 아이 저번 영상 빌그램 파더스 괜찮은데 조회수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노잼인 건 생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노잼이라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1783년에 미국이 독립을 뿅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 유럽에서 일어난 7년 전쟁이 미국의 독립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땅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미국이 북아메리카 쪽을 다 먹을 수 있었는가?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저 북아메리카의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뿅!